자, 오늘은 알바 구할 때 이런 곳은 피해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이고 그 경험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속하는 해당하는 그런 업체 중에서도 자기와 궁합이 맞고 굉장히 자기한테 좋게 느껴지는 그런 회사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최저시급을 딱 맞춰서 주는 그런 곳은 피하세요. 웬만하면. 최저시급만 주는 곳은 대부분 이 노동법 준수에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거만 딱 지킬게. 딱 요런 자세를 가지고 직원을 대하는 그런 회사가 많습니다. 직원한테도 복지에 투자를 안 하는데 알바한테 하겠냐고요. 그쵸? 일단 최저시급만 제시한다 뭐 이러면 그냥 뭐 급하지 않는 이상 다른 데 찾아보는 게 더 좋아요. 요즘에는 그런 데도 있어요. 12,000원 해놓고 주휴수당 포함, 뭐 포함 해가지고 12,000원. 결국 최저시급이에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 시급이라고 써있는 금액이 과연 온전히 최저시급인지 아니면 무언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솔직히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그 자기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어떤 가치를 합당한 수준선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곳이 대부분 잘 대해줍니다. 다른 것도 좋을 확률이 높아요. 자, 두 번째는 리뷰를 좀 확인해 보세요. 리뷰. 직접 다녀본 사람의 리뷰를 좀 보고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구인 내용만 보면 정말 너무 좋은 회사인데 했던 것들도 사실 실제로 거기 가서 근무를 해보고 그 환경을 피부로 체감한 사람들이랑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의할 것이 리뷰를 볼 때 성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성별에 따라서 조금 예를 들어서 무슨 스티커를 붙이거나 서서 뭔가 봉투에 뭐 물건을 집어넣거나 그런 거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합니다. 남성분들은 뭐 하냐? 몸으로 때웁니다. 올리고 들고 리뷰가 좋다고 무작정 가는 것보다 이 리뷰가 약간 여성들의 리뷰 같다. 내가 남자다. 그러면은 이건 모르는 거예요. 리뷰가 좋아도.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이 성별을 좀 한번 고려를 하는 게 좋다. 거꾸로 이제 여성 직원에게는 이제 감정 노동을 더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잘 감별을 해야겠죠. 자, 세 번째는 공고가 자주 올라온다. 피하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피하세요. 자주 올라온다는 거는 자주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왜 계속 사람을 구할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좀 대우가 좋지 않다. 직원의 그러니까 알바들의 이직률이 높다. 알바들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던가 아니면은 좀 불합리하다. 혹은 뭐 이 노동에 비해서 너무 그 임금이 적다. 이런 경우는 좀 신중하게 지원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 10원 단위로 임금을 주는 곳이 있어요. 이런 데 피하세요. 이런 곳은 계산에 매우 철저한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곳은 급여 계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매우 빡빡하다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1분, 2분 단위까지 칼같이 계산하거나 혹은 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지키도록 감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하고 뭐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닌데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데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아웃소싱 업체가 있습니다. 이 구인 글이 아웃소싱 업체가 쓴 글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실제 일하는 사업장하고 이 고용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랑 이렇게 대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떠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어요. 뭐 임금 체불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중에 부당한 대우를 뭐 당했다든지 이런 게 해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지난해집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거예요.
굳이 다이렉트로 사람을 구하지 않고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사람을 구하는 업체는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 크게 그렇게 있지 않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루만 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피해갈 수 있잖아. 저 예전에 어떤 알바 갔는데 거기가 버스가 안 다니는 곳이라서 지하철역 앞에서 모여가지고 역에서 모여서 갔어요. 근데 9시가 딱 되자마자 저한테 그랬던 것 같은데 저한테 이거 들으라고 이러더라고요. 뭐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그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게 쌍욕을 하더라고 그 아저씨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차 타고 올 땐 조용히 오다가 내려주고 좀 한 5분 있다가 9시가 딱 되자마자 이거 들으라고 막 나는 뭐야? 왜 욕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형, 우리 그냥 지금 가요. 그 형이 그래도 왔는데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했는데 근데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개인적으로 신기하고 세상이 참 넓다, 다양하다 그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괜히 그런 데 가가지고 경험이랍시고 막 욕 들어먹을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해요. 예전에나 막 군대 다녀온 사람 뭐 뽑고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라고 하지만 굳이 그런 경험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상처만 남지 그게 나를 다져서 나를 좀 더 강인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경험은 똥경험이에요. 똥경험. 그런 경험은 없어도 돼요. 좀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이거를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알바 찾으시길 바라고요. 안 좋은 알바는 사람이 그만큼 구하기 어려워져야 그게 개선이 된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건 웬만하면 피하고 어디 보니까 하루 잠깐 하는 알바에 120명이 몰린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세요.